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장기표 대표를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일에도 몹시 추웠어요. 오늘도 몹시 추운데 매주 수요일마다 국민의 소리를 주재하는 장 대표께서 광화문 지하철역에서 아주 이 피를 토하는 소리를 하는 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응원을 못하고 노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계속 하시죠? 예, 합니다.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각계 기관장을 모아놓고 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핵심, 예를 들면 코로나 회복, 그 다음에 그린 도약, 그리고 포용. 근데 지난번 신년사에서는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데 뭐 그런 표현은 없는데 뭐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2017년 5월 12일 헌법에 선서하고 약속한 거 핵심이 국민 통합의 시대인데 4년이 지나고 새삼스럽게 이게 이제 레임덕에 빠진 이 시간에 또 무슨 회복, 도약, 포용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생뚱맞기도 하고 장 대표 소감이 어떻습니까? 방금 저도 차 타고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들었는데 말이야 좀 번지르르하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을 국민은 지금 거의 전무한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공약이 뭐 좋은 말은 다들 특히 국민 통합, 비정규직 제로 시대 뭐 온갖 공약을 많이 또 특히 소득 양극화해서 그랬는데 한 가지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좀 시니컬하게 말을 한다면 딱 지켜진 공약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정도로 말하자면 이 나라가 총체적 파탄 상태에 직면한 거 이거 하나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복은 정말 해야 됩니다. 그 회복이라는 것은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일상생활이 완전히 그냥 비정상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한 서너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이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코로나 백신 안 맞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발전 수준을 보면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오늘 뭐 말하는 게 네 달부터 뭐 백신 맞을 거라 그럽니다. 이런 거 하나 일상으로 회복하겠다 하면서 가장 과학적인 방법인 백신 개발에서 아무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나라들은 다 백신을 지금 몇백만 명씩 지금 맞고 있는데도 아직도 못 맞는 거. 이거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하나는요, 오다 또 저 뒷부분에 보니까 또 뭐 북한한테 대해서 온갖 또 제안과 추파를 다 던집니다. 북한은 그저께 8차 당대회 하면서부터 말은 핵무력 완성을 지금 선언했습니다. 완성을 선언하고 특히 거기서 주목할 만한 일은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술 핵무기라는 것은 사거리가 짧습니다. 이건 순전히 남한이나 일본, 저는 사실 중국도 겨냥한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 즉 남한에서 먹을 수 있는 전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데 대한 엄중한 경고가 없이 또 무슨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해가지고 이래서 하는 거, 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저 북한에서 이번에 이런 말은 슬쩍 한번 했습니다. 몇 년 전과 같은 남북 관계에도 봄날이 오기를 바란다. 슬쩍 그러면서 뭐 조건이 뭐냐? 한미 연합 훈련을 비롯한 대북한 적대 정책을 완전히 종식할 것. 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신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 북한에 대한 짝사랑, 저 자세만을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이 신년사에 대해서 국민이 믿을 사람도 없고 또 이 잘못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인시켜 주었다고 봅니다. 코로나 그 확진자 수 발표에 의문과 의혹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의혹까지는 아니라도 의문이 있는 것이 지난 주말에 1000명에서 뚝 떨어져 500명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확진자 수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자를 가장 적게 잡은 나라에 속한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그 검사 대상자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확진자도 늘어나는데 이 정부가 이걸 조절하고 있지 않냐 하는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8.15 광장에 모였던 집회 주최자 참가자들을 살인자로 몰아온 것입니다. 살인자. 그런데 7월 말 휴가철에 정부가 장려를 했거든. 전부 휴양지에 가라. 무슨 또 쿠폰도 발행하고. 그러니까 전부 풀어놔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8월 15일 직전인 8월 10일부터 확진자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15일 광장 집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16, 17, 18, 19 쭉 가면서 15일 이전에 늘어난 숫자와 별 변동 없는 숫자가 계속돼.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각계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따라서 8.15 광장 그것이 2차 확산의 근원지고 참가자들이 책임질 일이 아닌데 살인자로 몰아요. 청와대 비서실장, 노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그랬고, 민주당의 원내대표 등도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명이나 뭐 변명 없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무슨 회복 잘 되고 있다, 포용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진정성을 누가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마다 꼭 비교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대만 같은 데 있습니까? 대만은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사망자는 1명뿐이고요. 확진자도 몇백 명 수준도 안 됩니다.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은 두 가지 점에서 아주 큰 잘못을 범했는데, 초기에 이 중국발 이 입국자들을 초기에 막지 않은 것.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었죠. 그 다음에 백신을 또 이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함으로써 지금 아직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진정될 기미가 덜 보이고 있는 것. 만약에 노영민 실장 그 논리대로 한다면은 이 정부야말로 진짜 코로나 살인 정권이라고 저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특히 이번에 이 추미애 장관 아니었습니까? 동부 구치소에서 완전히 그냥 국가 관리 시설이거든요. 한 사람도 자기 멋대로 행동할 수 없는 데 아닙니까? 제가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개인이 돈 주고 산 것도 규정된 물품에서부터 벗어난다 해가지고 뺏어간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2,400명 중에 약 한 1,2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근데 이에 대해서 책임을 그 건물을 그걸 아파트형으로 이명박 정권 때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늘어났다. 이런 망발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이 정권의 남탓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이미 추미애 장관은 지금 고발되어 있습니다. 고발되어 있지만은 이에 대한 또 책임 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처럼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데도 무슨 K방역인이 운운하면서 마치 잘한 것처럼 선전하는, 오늘도 보니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잘 극복했다고. 말은 국민 여러분의 그러지만 실제로는 저가 잘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망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정권이다 하는 이런 점을 우리 국민들이 깊이 인식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8.15 광장 참가 주도한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한다면, 지금 장 대표 얘기한 것처럼 우한 코로나 초기 발생 때 중국 입국자를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늘어나게 한 거. 사망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살인죄로 책임져야 되고, 동부구치소 거기에 사망자까지 나왔으니까 그 살인죄로 책임져야지요. 1차로 법무장관이죠. 추미애 본부장 책임져야 되는데
작년 1월 2일 날 그 취임해갖고 지금 딱 1년이 넘었는데 그 1년 동안 양 윤석열 때려잡기 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전생에 원수를 진 사람처럼 물론 이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서부터 정권 실세들이 윤석열 총장이 하는 정권을 향한 대통령을 향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하는 그걸 넘어서서 전생에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무슨 전생에 원수를 진 원한을 가진 사람처럼 이게 그냥 쌍칼을 들고 덤벼들듯이 하는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다 보니까 동북구치소가 저런 일이 터져서 이게 하늘의 징표라고 생각해요. 너희들 정신 차려란 말이야. 엉뚱한데 왜 신경 쓰고 있느냐 하는 증거로서 동북구치소에 저런 엄청난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책임 안 지잖아요, 책임을. 네. 예? 이거 아주 분노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이 그것도 저 2명이나 또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드는 게 뭐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은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짓, 도저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불법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한 말하면 인과응보가 아니겠느냐 저는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요, 방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대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하고 전생에 원수가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요, 지 잘 되려고 그런 겁니다. 이른바 문바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서울시장을 하든 국무총리를 하든 또는 대통령 후보를 하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망한 거는 누구냐? 양쪽이 다 망했습니다. 추미애는 완전히 추풍낙엽처럼 망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을 쫓아내다가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처했고 결국 이것이요, 윤석열 쫓아내기는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국민적으로 저는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첫째, 2차례에 걸쳐서 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도 해소됐고 정직 2개월 처리한 것도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 법원이 판사가 한 판결이지만 저는 여기에는 국민 민심이 실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민심이 이 정부로부터 떠났습니다. 많이 인용되는 문구이지만 무신 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즉 백성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정권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쫓아내기 사건은 결국 이 정권이 국민의 신임을 잃음으로써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아마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자영업자 주로 아마 오늘부터 지급이 개시되는 것 같은데 지난주일부터는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여당에서 일고 있고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은 그걸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데 4차 재난지원금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그 시일에 맞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는데 이 점에 장 대표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이 재난지원금은 정말 지급돼야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당이라든지 커피점이라든지 아예 그냥 뭐 의자 올려놔놓고 사업을 못 하니까 이건 물론 자기네들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전 국민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네들 손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보고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 정권이 이 코로나 지원금을 자기 돈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면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순전히 선거용입니다. 선거용인데 특히 이걸 많이 주장하는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이 코로나 지원금은 정말로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말미암아서 정말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받은 사람들, 즉 선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선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국민 다수와 전체와 관련해서도 다른 또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정책이 저는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또 지금 오늘부터 지급되는 것이 3차 지원금인데 지금 4차 지원금 해야 된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 홍남기 부총리는 뭐라고 말했나 하면, 그건 아직도 뭐 고려하고 있지 않다.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타이밍을 언제 맞추느냐. 4월 7일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맞추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저 사람들 돈도 아닌데요,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그것도 또 미래 세대까지 부담을 주어가면서 좀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이걸 선거에 만약에 이용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 지원금 받고 여당 지지하면 안 되겠죠. 저는 정말로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국민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 정치를 결정합니다. 국민을 농락하는 이런 재난지원금에 이 투표 심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대의 재난지원금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에 준다고 하는 것, 그거 국민이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부. 그러니까 꼭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데 재난지원금 주는 거, 그것은 뭐 정책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 말이지, 전 국민에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이것은 표를 사는 행위라고 봐야죠. 이렇게 매표 행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국민이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이제 끝으로 장 대표가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회장 맡고 있는 당직자니까, 최근에 그 서울시장 후보를 앞두고 안철수 씨와의 통합 문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망, 두 번째로는 오늘 아침 관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당이 32%, 그 다음에 이 민주당이 28% 이래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하는데, 이게 부동표가 또 30%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당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이 착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자기들이 한 거 없잖아요. 자기들 잘해서 32% 됐다. 그럼 그건 아주 단단한 표일 텐데, 민주당이 내려앉았단 말이에요. 그 부동표가 또 그만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주택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이 이게 공약이다 하는 거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윤희숙 의원이 정기국회 때 5분 발언한 거 있죠. 나도 임차인입니다 하는 발언. 그거 외에 국민의힘당이 당 이름으로 주택난, 코로나, 그 다음 남북 문제 정책 내놓은 거 우리 기억 못하지 않습니까? 그 장 대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런 점에서 정말 국민의힘은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요. 특히 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 예비 후보죠, 아직은. 이 후보 또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후보와 관련해서 아주 국민의힘 소속 출마 예상자들은 국민의힘 밖에 있는 후보들보다 현저하게 이 지지율이 낮습니다, 이게. 이거는 국민의힘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또 이에 대해서 이 중대한 책임이 현재 지금 당 대표직을 맡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지난 1월 5일 날 9시 KBS 뉴스에서 하는 그 말씀들을 보면, 이분은 KBS 9시 뉴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시간에 나왔어요. 우리 당과 또 자기를 국민들로부터 좀 지지받도록 만들려는 그런 의지 자체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의지 자체가 없는, 즉 이런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어떻게 이 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국민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국민의힘은 정말
새로운 모습을 저는 보이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야당 지도자는 향도에 향도 깃발을 들고 이렇게 앞장을 서야 돼, 앞장을 서야 돼. 이렇게 하자. 나를 따르라. 청와대로 가자. 광장에 모이자. 광장에 막혔으면 골목골목에 모이자. 그런 의지를 보여야지요, 그게. 장 대표 지금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화가 나네요. 앞으로 장 대표가 그 점에 있어서 당내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도 예. 여전히 그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예. 국민의 소리 골기대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가주셔도 좋고 아니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꼭 한번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부터 저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